동기부여자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학습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레벨의 수강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라이팅을 통해서 글의 구조와 그다음에 글의 논리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하신 후에 그 글을 직접 읽는 리딩으로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리스닝과 스피킹 순서대로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라이팅 한 강, 리딩 한 강 이렇게 들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라이팅을 완강하시고 그 다음에 리딩으로 넘어가시고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학습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혹시 학생의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모티베이터 분이 그 해당 책의 뒷부분에 있는 답지를 잠깐 잘라서 보관을 하신 후에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 1부터 11까지의 강의 수강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방법은 일단 책을 덮고 수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직접 논리적인 구조를 학생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패트릭 선생님의 강의 논리 구성을 봐버리면 학생이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첫 1부터 10일까지의 강의에서는 책을 덮고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10분에서 15분의 잠깐 휴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책을 편 후에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적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올바른 답을 적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이 책 뒷부분에 있는 답안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학생이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게 시켜주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데이 1부터 13까지는 독립형 논리 구성과 템플릿을 배우면서 학생이 스스로 연습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패트릭 선생님의 논리 구성을 다 적어버린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모르는 토픽이 나왔을 경우에 크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에 한해 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 1부터 5까지는요. 강의를 다 본 후에 그 다음에 교재를 펴고 질문의 답을 잘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정답과 비교했을 때 맞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 6부터 11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복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 6부터의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재의 이제 페이지 화면이고요. 데이 6부터는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 템플릿이 토픽과 잘 연관이 되는지를 학습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토픽 하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서론을 쓴 후에 템플릿을 활용하여 알맞은 내용을 넣어서 에세이를 완성시키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철저하게 외우고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2, 3주 전에는 템플릿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로 이렇게 미루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냥 템플릿을 아무 데나 갖다 쓴다고 해서 그것은 좋은 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날 배운 템플릿은 암기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터 분께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 12와 데이 13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은 교재의 화면이고요. 데이 12와 13에서는 라이팅의 또 다른 영역인 통합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합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조심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공부 방법은 데이 1부터 11까지 진행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에 다시 책을 펴고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 14, 그 다음에 15의 강의 학습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실제 통합형 지문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패트릭 선생님이 학생들이 당연히 그 앞에 교재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꼭 강의 교재를 펴게 하시고 강의를 수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형에 해당하는 리스닝 파일은 홈페이지에 마이 페이지에 그 다음에 나의 강의실 그리고 인트로덕션 라이팅 들어가셔서요. 자료실에 보시면 mp3 파일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 16부터 20까지의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도 실제 통합형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이때부터는 학생이 먼저 리딩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리스닝 파일을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의 답안을 작성한 후에 강의를 듣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닝 파일 경로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질문하실 사항이 생기신다 하면은 강의 화면 하단에 이 질문하기 칸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마이 페이지의 나의 강의실에서 질문과 답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도록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딩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은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데이에 해당하는 필수 단어들이 별책 보캐블러리 책의 1부터 20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생에게 단어책에 있는 단어를 발음과 함께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발음 파일의 경로는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나의 강의실을 보시면 인트로덕션 리딩에 이 자료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음 파일을 다운받게 하셔서 많이 들으면서 단어를 숙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단어가 다 숙지되었으면 이제 단어 시험을 봐야겠죠. 보캐블러리 책에는 이렇게 보캐블러리 테스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하신 후에 채점을 해주시고 2개 이상 틀렸으면은 다른 버전의 시험지로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시험 보고 바로 2개 이상 틀려서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단어를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준비가 됐으면 다른 버전의 시험지를 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해주실 때에는 품사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해서 이거 형용사다, 이거 동사다, 비슷하게 썼지만 품사 기억해라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언지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채점을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모티베이터 분이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단어가 완벽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이제는 리딩 교재를 피시고 리딩 교재의 지문과 질문을 꼼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딩 지문의 해석은요, 느낌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옆에서 많이 체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신 후에 혹시라도 생기는 질문의 경우에는 해석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 질문 게시판이란 홈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클릭하시고 인트로덕션 리딩 카테고리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좋은 질문의 방법은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제가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이 맞나요? 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어떤 문법으로 이러한 해석이 되는 건가요? 등의 질문으로 하셔야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답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완벽하게 됐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게 하십니다. 자, 다만 답이 확실하지 않거나 2개 이상 또는 느낌적으로 그냥 이런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답을 표시하지 않고 잠깐 남겨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어야겠죠? 보이시는 것은 강의의 화면이고요. 강의를 보시다가 생기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밑에 질문하기 카테고리 여기 칸을 이용하셔서 여기에다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 나의 강의실에 토플 인트로덕션 리딩의 질문과 답변 이 부분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학습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단어 시험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리딩 교재를 펴고 지문과 질문을 꼼꼼하게 해석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모르는 경우는 또는 해석에 질문이 있는 경우는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푼 후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답을 맞추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꼭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오답 노트 정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어,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다 라는 배경 지식을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답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리스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은 리딩과 마찬가지로 데이 20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각 데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보캐블러리 책에 1 through 20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캐블러리 책을 펴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단어들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단어를 외우실 때는 단순히 그냥 모양만 외우시게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의 강의실에 자료실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 밑에 뜨는 mp3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발음과 함께 외우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꼭 발음과 함께 숙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단어 시험을 보게 하시면 되는데요. 각 보캐블러리 책에는 이렇게 단어 책 테스트가 있으니까 단어 테스트를 보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리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버전 1, A가 있고 버전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답이 있으니까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완벽하게 숙지가 됐으면 이제는 책을 펴게 하시고 mp3 파일을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노트 테이킹이란 간단하게 정리하는 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들으면서 적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잘 안 적으려고 하는데요. 이 노트 테이킹이 나중에는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의 화면에 이 부분에 보시면 노트 테이킹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다가 필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칸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일단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보라고 권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미리 보기를 보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플은 리스닝 스크립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기를 미리 봄으로써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mp3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드려야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강의실에 리스닝 자료실에 들어가면 리스닝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맞추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 화면이고요. 강의를 듣다가 생긴 궁금증은 이 강의 화면 하단에 질문하기 이 칸을 이용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나의 강의실의 리스닝의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를 이용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에는 이제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질문하게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해석 질문 게시판에 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질문 게시판 클릭하고 그 다음에 Introduction Listening 클릭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리스닝 학습 방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발음까지 이제 숙지한 이후에 단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듣기 파일을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듣기 스크립트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신 이후에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맞추고 공부를 하신 후에 본인이 셀프로 이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복습을 합니다. 자, 오답 노트 방법은 리딩과 동일한데요.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해석이 잘 안 돼서 안 들렸던 부분을 정리한 후에 해석이 됐는데도 안 들렸던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해석으로 했으면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리스닝으로 해서 잘 안 들렸구나 라는 부분을 따로 정리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숙지가 안 됐거나 이해가 안 됐던 배경 지식의 경우에는 따로 또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스피킹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킹은 독립형이 1부터 A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각 데이마다 인강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 전개를 같이 따라가게 하셔서 답하기 쉬운 내용을 스스로 적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아이디어를 짜거나 본인이 하지 못할 그 영역의 것을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낸다 하면은 약간 자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이걸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 하면 책에 있는 모범 답안으로 이제 스피킹을 연습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스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모범 답안을 활용하던가 이 두 가지 경우에 하나 정도를 직접 외우게 하시고 녹음하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녹음한 것은 같이 들어주시면서 피드백을 약간씩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독립형 문제에는 다음 스텝 1 through 6를 따라가게 하시면 됩니다. 스텝 1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형 문제 유형을 파악하게 하신 후에 example을 통해서 첫 문장 만드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책에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직접 써보게 시키시면 됩니다. 자, 스텝 2, 두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겁니다. 제시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게 논리적인 구성을 해보도록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스텝 3입니다. 키 익스프레션스를 외우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라는 표현은 It relieves my stress 라는 표현이고요. 요거를 학생이 외우도록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키 익스프레션을 외운 다음에는요. 사용할 핵심 단어나 표현을 직접 여기에 적어보고 답을 완성해 보도록 유도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답을 완성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한다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직접 강의를 보면서 sample answer를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보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그냥 읽게 시켜주시면 돼요. 너무 본인이 답 구성하는 걸 어려워한다면. 자, 마지막은 본인이 작성한 답을 녹음해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motivator 분이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이 부분은 좀 잘 안 들리네 라는 부분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조금의 피드백을 조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통합형 데이 9부터 20까지의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형이라는 것은 이제 듣기와 읽기가 같이 결합돼서 스피킹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리스닝을 들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꼭 스크립트를 리딩처럼 꼼꼼하게 해석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해석한 내용은 꼭 책에 있는 답안과 비교를 해보면서 본인이 해석한 게 맞는지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리스닝을 했는데도 잘 들리지 않았던 이 단어는 표시를 하게 하셔서 그것을 많이 읽고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통합형 문제에는 다음 스텝의 1 through 6를 똑같이 따라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리스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스닝 파일은 이 나의 강의실에 토플 인트로덕션 스피킹 자료실에 들어가 있으니 미리 다운받아서 그것을 듣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1부터 설명드리자면 인강을 통해서 먼저 각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형 3번 유형은 어떠한 유형인지 미리 듣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닝 지문을 들으면서 효율적인 노트 테이킹을 본인이 한번 해보게 하시고 이 모범 노트와 비교하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필기이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적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하게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약자를 활용하게 하거나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적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책에 있는 답변 아웃라인을 사용해서 답을 만들어 보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 노트 테이킹과는 달리 이거는 직접 답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완벽한 문장에 가깝게 정리하도록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오는 sample answer를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스텝 5. 스크립트, 즉 리스닝에 해당하는 스크립트이든지 그 다음에 리딩에 해당하는 스크립트이든지 이 스크립트에 대한 해석을 본인이 직접 해보게 하시고 그냥 당연히 답이 옆에 있으니까 이 답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해석과 이 답을 비교함으로써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도록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을 직접 말하면서 녹음해 보도록 시켜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을 활용하셔서 그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볼 수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베이터 분께서는 이 답을 읽어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녹음된 거를 들음으로써 이제 발음 지적이나 내용의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깐 이 옆에다가 좀 데쳐 놓으시고요. 학생의 전달력이 어떻냐 또는 소리의 크기가 어떻냐 등에 대한 부분만 살짝 피드백을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스텝 6와 그 다음에 모든 이 스피킹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격려하시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